2026년 여러분의 지갑 그리고 세계 경제 전체를 뒤흔들 엄청난 통화 지갑 변동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격변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의 왕은 단 하나였죠. 바로 킹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대가 저물고 각 나라가 제각기 다른 길을 걷는 이른바 대분기의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변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힘을 잃는 달러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유럽, 일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독특한 상황까지 2026년의 새로운 통화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전 세계가 미국 연준의 입만 쳐다보는 그런 세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각 경제권이 자기만의 음악에 맞춰서 각자의 춤을 추기 시작한 거죠. 완전히 새로운 국면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킹달러의 위상에 생긴 균열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2026년 달러의 운명은요,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상반기와 하반기가 전혀 다른 분위기로 흘러가는 딱 2막짜리 연극이라고 할 수 있죠. 2020년 달러의 흐름을 보면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습니다. 연초에는 대규모 부양책 덕분에 잠깐 반짝하고 강세를 보여요. 하지만 5월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을 계기로 모든 게 바뀝니다. 정책의 방향이 확 틀어지면서 하반기 내내 뚜렷한 하락세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이 단기적인 상승의 배경에는 OBB라는 아주 강력한 정책이 있습니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이름 참 거창하죠. 말 그대로 여러 부양책을 그냥 한꺼번에 쏟아 부어서 경제에 단기적으로 활력을 확 불어넣겠다는 아주 강력한 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을 보면요, 근로자들 주머니는 직접 채워주고 기업들은 투자를 망설일 이유가 없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들의 조합이에요. 이 모든 게 단기적인 경제 급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거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 부양책의 효과, 즉 약발이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달러는 장기적인 약세 사이클로 진입하게 되고 수년간 지켜온 킹달러라는 왕좌에서 내려오게 될 거라는 게 핵심 전망입니다. 자, 달러가 이렇게 힘을 잃어가는 동안 바다 건너 유럽에서는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중앙은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정부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독일이 있습니다. 무려 2천억 유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300조 원에 달하는 특별 투자 기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유럽 최대 경제대국의 정책 기조가 얼마나 극적으로 변했는지 알 수 있죠. 보시면 낡은 인프라를 바꾸고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이런 계획들이잖아요. 이 막대한 돈은 독일 경제뿐만 아니라 유로존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강력한 부스터샷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정부가 이렇게 돈을 팍팍 푸는데 경제가 과열될 수 있겠죠? 그럼 유럽중앙은행 ECB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금리 인하를 멈추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는 거죠. 이건 당연히 유로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될 겁니다. 유럽이 돈을 푸는 동안 저 멀리 일본에서는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거인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 역사적인 통화정책 전환은요, 그냥 엔화의 대역전극을 예고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전 세계 금융시장에 던져진 거대한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의 심장부에는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요, 이자가 거의 0에 가까운 일본 엔화를 빌려서 금리가 높은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 차익을 먹는 거죠.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투자자들한테는 그야말로 공짜 점심이었는데 이제 그 파티가 끝나가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미국은 금리를 내리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나라 사이의 금리 격차가 아주 빠르게 좁혀집니다. 이제 더 이상 엔화를 빌려서 투자할 이유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이 숫자 142엔 때문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달러당 142엔을 일종의 심리적인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어요. 만약 이 선이 무너지면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이 한꺼번에 일본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점은요, 이 과정이 절대로 순차적으로 천천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댐에 균열이 가다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듯이 갑작스럽고 폭발적인 자금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자, 달러는 약해지고 유로와 엔화는 강해지는 게 큰 흐름인데 여기서 아주 예상 밖의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한국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글로벌 흐름과는 전혀 다른 우리만의 독자적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를 가장 잘 설명하는 비유가 아마 물이 새는 양동이일 겁니다. 반도체, 자동차 팔아서 열심히 달러를 벌어오면 뭐 하겠어요? 개인 투자자들이나 기관들이 해외 투자로 더 많은 돈을 그것도 더 빠른 속도로 빼나가고 있으니까요. 소위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열풍은 식을 줄을 모르고 국민연금 같은 기관은 포트폴리오를 위해 계속해서 달러를 사들여야만 합니다. 이런 구조적인 자본 유출이 달러가 약해지던 말던 상관없이 계속해서 원화 가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 유럽, 일본, 그리고 한국의 이 복잡하고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나의 지도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글로벌 통화 시장이라는 바다를 항해할 때 꼭 필요한 핵심 가이드가 될 겁니다. 이 표 하나면 모든 게 정리됩니다. 미국은 금리를 내리니까 달러는 약세, 유럽은 돈을 푸니까 유로는 강세, 일본은 금리를 올리니까 엔화는 강세. 그런데 한국 원화는요? 구조적인 자본 유출 문제 때문에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계속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이 모든 현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요? 이건 단순히 환율이 좀 오르내리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이 세계 경제의 유일한 중심이었던 단극 체제가 끝나고 여러 강대국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다극 체제로 세계 경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우리 앞에 놓입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의 거인들이 각자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하는 이 새로운 시대, 과연 이것이 새로운 안정과 균형을 가져올까요? 아니면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금융 변동성의 서막이 될까요? 그 답은 아마도 2026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겁니다.